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정신보건법 제24조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죠. 그런데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이 정신보건 증진법 개정안이 여전히 헌재의 불합치 결정이 있음에도 이 위헌적 요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9월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입원 치료,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자나 혹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보호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정신질환자의 구체적 기준이 없고 매우 추상적입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에게만 보호입원의 판단을 맡기면서 의사의 권한 남용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울러 보호입원 대상자에게 보호입원에 대한 사정 고지 혹은 청문회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보호입원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기존 보호입원 조항의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신건강증진법이 보호입원 조항의 위헌성 제거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위한 근본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자는 이런 위헌성을 제거한 그런 법을 다시 한번 합헌적인 내용으로 개정할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조항이 악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을 방지할 그런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사회적 격리나 사회적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병원이나 시설 대신에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최첨단 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한자리에서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팔근육 힘의 크기에 따라 센서가 반응하면서 5손가락이 움직이고 물병이 손에 잡힙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전자의수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자 손목에 찬 점자 스마트 시계에서 핀이 튀어 올라옵니다. IT 기술과 신소재 등 국내외 최첨단 신기술을 접목한 보조공학기기 전시회인 2016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보조공학기기 관련 업체 100여 곳이 참여해 보조공학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다양한 종류의 보조공학기기가 전시됐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보조공학기를 이용해서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일할 수 있고 그런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번은 그렇게 꾸몄습니다. 또한 박람회에서는 장애인 고용공단의 사업 중 하나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은 사례자를 만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제가 고용공단을 통해서 지원받았던 품목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거라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제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범위가 넓어지고 저의 능력 개발하는 데 좀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좋아지셨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 장애인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 최첨단 보조공학기기가 이런 사회를 점점 더 가까이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시외 고속버스에는 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나 특장차가 전무한 상태죠. 이 장애계와 법조계가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매해 명절이면 장애인들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탑승을 시도하는 외로운 싸움을 벌입니다. 시외 고속버스 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 한 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장애인 단체 등은 지난해부터 정부 교통정책 수립 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로 일단 접근이 불가능하잖아요. 법으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고속버스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국가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되고. 운수업체들은 이런 버스들은 기존 차량보다 제작비가 3배 이상 비싼 데다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고 위험도 있다며 주저하는 상황. 결국 장애인단체가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국토교통부 등이 사법부가 정책 수립에까지 관여할 수 없다고 맞서며 1심에서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사법부의 재판단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행정기관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등법원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은 이르면 내년 초 선고가 있을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법원이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학대, 성폭력, 사후 피임약 강제 복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인강재단 산하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송전원 종사자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폭행과 학대 혐의로 기소된 송전원 사건 가해자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잘못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 이후 피해 거주인들은 긴급 분리 조치됐으며 현재는 자립생활을 준비 중이거나 다른 시설에서 거주 중입니다. 보건당국이 이번 달까지 노인과 만성질환자, 소아 등 고위험군은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어르신 인플루엔자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무료 접종을 지속할 계획으로 미접종 노인은 11월 안에 접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노인들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 받으면 됩니다. 목포에서 조선업 경기 악화에 따른 퇴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6 조선업 희망체험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남과 광주, 경남 등 150여 개 기업이 참여했고 50개 기업은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100여 개 업체는 구직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참가했습니다. 한편 박람회장에는 퇴직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자신감 회복을 위한 상담, 직업 심리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관이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소외계층에 연탄을 기부하는 활동이 많아지는데요. 부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 동아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7년째 연탄 나눔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지역에서 연탄을 나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땀을 흘리는 학생들은 자원봉사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7년 전인 초등학교 4학년 같은 반 친구들입니다. 당시 담임교사의 제안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해 매년 겨울을 앞두고 연탄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몇백 장씩 나르다 보면 팔도 아프고 힘든데 그걸 다 끝내고 나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고마웠다고 음료수 주시거나 말씀하실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중학생이 된 이후에는 동아리를 만들고 총무까지 두는 등 봉사활동에 체계를 잡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도움에 주민들은 따뜻한 겨울을 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이래 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할머니 따시게 잘하고 해줘서 고맙습니다. 연탄 구입 비용은 9명의 학생이 매달 10,000원 내외로 용돈을 모아 마련합니다. 당시 담임교사도 월급의 일부를 보태고 학부모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현재의 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경기도 여주시가 여주실내체육관에서 제2회 장애인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한 범시민 후원회가 주최한 이번 축제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자기 발견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여주시 관내 12개 장애인 단체와 기관이 참여해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전시 판매하고 11개 팀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노인종합복지관이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회룡 시니어 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회룡 시니어 예술제는 복지관 어르신들이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각종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로 한국무용, 풍물놀이 등 23개 팀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 밖에도 대극장 로비에서는 어르신들이 정성 들여 완성한 동양화, 서예 등 작품 100점을 전시하는 회룡 시니어 전시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이 다양한 이색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경기도가 바닥에 이 대형 그림을 그려 넣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배를 설치하는 등의 이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 즐겁게 사진을 찍습니다. 큰 길 한가운데 드넓게 펼쳐진 연못과 연꽃잎은 모두 대형 착시 그림입니다. 사진에 너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좀 재밌고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연간 100만 명이 찾는 이곳 용문산 관광지는 바닥에 착시 그림을 그려 넣어 또 하나의 재미를 제공합니다. 화성시와 광주시, 수원시 등 도내 지자체 27곳에서는 금연배를 설치했습니다. 흡연자에게 직접 말할 필요 없이 조용히 배를 누르면 방송이 나가고 흡연자가 스스로 담배를 끄게 합니다. 금연구역입니다. 이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벨이 잘 사용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쉽게 보이는 담배꽁초를 주민센터에 가져오면 대당 10원을 받습니다. 한 달 1인 5만 원으로 구리 시민에게 한정되어 있는데 시행한 지 이틀 만에 담배꽁초 45,800개가 모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새벽에 우리 간부 공무원들하고 길거리 로드 체킹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이 담배꽁초이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수거해서 보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도내 자치구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색적인 제안들이 한층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한겸입니다. 복지TV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장애인 복지 채널로 인정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제64차 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복지TV를 장애인 복지 채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의 장애인 복지 채널 인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편 방통위는 소상공인 방송과 한국직업방송, 육아방송을 사회복지 분야 공익 채널로 사이언스TV와 아리랑TV, 예술TV 아르떼를 과학문화진흥 분야 공익 채널로 선정했고 EBS 플러스 1과 EBS 플러스 2, EBS 잉글리시를 교육지원 분야 공익 채널로 선정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오는 20일 서울 63빌딩에서 교통사고 장애 극복 재활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또한 협회는 이날 현대자동차가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교통사고 장애인 생계지원금 총 2,700만 원을 90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이 치매 노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경기도 내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세이프 클립을 배포합니다. 세이프 클립은 보호자 연락처 등을 적을 수 있는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물품으로 낮에는 빛을 반사하고 밤에는 야광 기능이 있어 치매 노인을 발견하기가 쉬운 물품입니다. 경상남도가 경력단절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 창업과정 수료생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전시회에서는 창업 지원 작콘서트가 함께 열려 성공한 멘토와 우수 사례 발표, 함께 실패 없는 창업 노하우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양산시가 양산시민과 지역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정부 3.0 이웃사랑 공동체의식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공동체의식 활성화와 배려문화 확산 등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영양군이 겨울철 대표 축제인 2016 빛깔찬 영양 김장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가족끼리 김장을 담을 수 있는 가족 단위 김장 체험장과 영양군 특산물 깜짝 경매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김병덕 고문이 스페셜 올림픽 동아시아 본부 지도자 회의에서 의장으로 재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는 2019년 3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올해의 스페셜 올림픽 동아시아 지역 코치 시상식에서 배구분과위원회 강용석 코치가 올해의 코치상을 수상했습니다. 58년 개띠. 몽상가 김태형 감독은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영화 제작자이다. 13년 전 영화를 만들다 뇌출혈로 쓰러져 불편한 몸으로 지내온 그는 매일 반복되는 빚 독촉과 아파트 퇴거로 결국 고시원에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만나게 된 힘들지만 최고의 꿈과 희망을 가진 5명의 이웃들. 어느새 김 감독은 다시 일어설 긍정의 에너지를 찾게 되는데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해가는 감독과 5명의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딜쿠샤. 감독 자신의 자전적 스토리에 판타지와 애니메이션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를 선보여 보는 즐거움까지 전하는데요. 특히 이 시대 청춘들에게 전할 따뜻한 위로와 꿈에 대한 메시지가 깊은 감동과 함께 여운을 선사합니다. 지옥 같은 현실 속을 살아나간다. 국민 가수 김건모가 데뷔 25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갖습니다. 12월 24일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에서 공연되며 복지 할인 혜택과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명의 주부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벌이는 코믹 해프닝, 연극 꽃의 비밀. 장진 감독이 연출을 맡고 배우 배종욱, 소유진 등의 캐스팅으로 더욱더 기대를 모읍니다. 11월 29일부터 대학로 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 파크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법원이 송전원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서 전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속과 인권 침해를 가하는 행위는 이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봐야 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